관계의 힘으로 미래를 열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글이죠. 미쳐야 비로소 삶의 경지에 이르리라. 이걸 바탕으로 일과 삶을 대하는 4가지 태도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게 마치 사다리 오르듯이 단계별로 제시된 관점인데 꽤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글이 우리가 일을 대하는 방식을 그냥 단순히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하는 수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미쳐서 하는 경지까지 각 단계가 어떤 특징을 갖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당신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할지 또 어디를 향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그냥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래서는 이들을 생계나 의무감 때문에 좀 마지못해 움직이는 존재,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네. 마치 영혼 없는 톱니바퀴처럼요. 네, 그렇죠. 핵심은 그겁니다. 동기가 외부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해야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칼릴 지브란이 말한 일은 눈에 보이는 사랑, 이거랑은 거리가 멀 수밖에 없고요. 네, 주체성이 부족하고 삶의 의미를 외부의 평가나 기준 이런 데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이런 수동성이 결국 내면의 공허함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의 의미나 가치를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 맡겨버리는 거네요. 약간 의미 아웃소싱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이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단계가 바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수동성에서 벗어나서요, 목표를 딱 설정하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능동적으로. 네, 에디슨이 말했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이런 말처럼 이들은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전문가나 장인으로 성장하고 사회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확실히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발전된 모습인데요. 근데 그래서는 2단계에도 한계가 있다고 또 지적하죠. 네, 맞아요. 한계가 있죠. 노력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인내가 되고 막 성취를 해도 허물함을 느끼기도 한다고요. 이게 꼭 거쳐야 하는 고된 성장통 같은 걸까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성과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소진될 수도 있고요. 또 성취의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즐거움이라는 더 강력하고 자발적인 동력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서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노력의 고통을 넘어서 일 자체가 그냥 보상이 되는 단계, 즐겨서 하면 사람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들에게 일은 더 이상 의무나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놀이와 같아요.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말한 몰입, 플로우 있잖아요. 네, 몰입. 네, 어떤 활동에 완전히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경험, 그것처럼 일에 푹 빠져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다고 해요. 와. 공자님 말씀에도 있잖아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딱 그 경지죠. 이야,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근데 이 즐거움에도 혹시 함정이 있을까요? 그래서는 자신의 즐거움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더 큰 도전을 망설일 수도 있고 또 타인과의 공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워낙 강력한 동기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자기 만족에만 머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거나 혹은 더 높은 차원의 기여로 나아가려면 또 다른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군요. 미쳐서 하는 사람. 와, 이건 단순히 즐기는 걸 넘어서 말 그대로 미친 열정의 경지 같은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단계에서는요, 일이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완벽한 제품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듯이 이들은 사회적인 통념이나 성공, 실패 이런 이분법적인 기준을 초월해버려요. 초월한다? 네. 그래서는 이걸 붓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걸 버렸던 것에 비유하면서 자기 존재를 온전히 바치는 영적인 몰입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술가나 혁신가, 사상가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와, 성공이나 실패를 넘어선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까지 갖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넬슨 만델라나 마더 테레사처럼요.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그야말로 미친 헌신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글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을 통해서 세상과 깊이 연결될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그냥 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성장하고 다음엔 즐기면서 몰입하다가 마침내 일과 삶에 미쳐서 세상을 움직이는 경지까지. 이 4단계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네요. 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틀은 우리가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고 적어도 그냥 하는 삶에 머물지 않도록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신의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려는 노력,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니까요. 당신 안에도 분명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4가지 삶의 태도, 당신은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일과 삶에 얼마만큼 미쳐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글이죠. 미쳐야 오늘날 우리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는 인물들에게는 종종 광기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실제로 언론 기사에서는 그들이 만들어낸 시장 열풍을 두고 완전히 미쳤다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들을 정신병자라고 칭할 수는 없다. 그들은 단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경미한 형태의 광기를 갖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하이퍼마니아적 기질은 전염성 강한 활력과 낙관적인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는 모험 정신으로 이어진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광기가 세계를 바꿔놓는 혁신적 기업과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곤 한다. 많은 이들은 기업가들은 거의 미쳐 있는 것 같다며 혀를 내두르지만 정작 그 사람이 정말 정신병을 앓고 있을까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답이 돌아온다. 이들은 분명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지만 실제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경조증이다. 경조증을 보이는 사람들은 생각, 말, 행동, 의사결정이 번개처럼 빠르고 자신감 넘치는 활기가 폭발적이다. 일반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격정적으로 몰아치는 이들의 열정은 대단히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게 만든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조금은 미쳐야 큰 성공을 거둔다라는 말이 떠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차분함이나 신중함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초인적인 추진력과 거대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즉 어떤 이들은 광기 어린 에너지라 부르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상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이퍼마니아적 기질을 가진 사업가들은 매사에 에너지가 넘치며 종종 사소한 장애물에도 쉽게 짜증을 내면서도 곧바로 또 다른 일에 몰두한다. 이들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며 때로는 잠자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워서 멀리한다. 행동은 준비 발사 조준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듯 보이고 아이디어는 하이퍼링크를 타듯이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순식간에 이동한다. 그 과정에서 허무맹랑해 보일 수도 있는 크고 과감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꿈꾸는 메시아적 사명을 굳게 믿으며 주저하지 않는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허풍처럼 들리던 아이디어가 실제로 세상을 바꿔놓는 혁신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광기가 가진 긍정적 힘을 깨닫게 된다. 하이퍼마니아를 지닌 기업가들의 또 다른 특징은 특유의 전염성 강한 낙관주의다. 이들은 남을 현혹시키려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열정과 에너지가 남에게 그대로 전파된다. 말이 빠르고 주제가 건너뛰듯이 계속 바뀌어도 듣는 사람들은 어느새 그 열정에 사로잡혀버린다. 빌 그로스 같은 인물은 한때 8억 달러를 잃고도 여전히 활짝 웃으며 더 나은 아이디어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 자신감과 확신이 투자자와 동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결국 또 한 번의 도전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 광기란 무모함과 거침없는 추진력으로만 귀결되는 게 아니다. 뛰어난 설득력과 카리스마, 발랄한 재치와 사교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무 과장되고 허황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의심하다가도 어느새 이 사람이라면 정말 해낼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이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성공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광적인 사람을 선뜻 부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물론 광기를 무작정 미화하기만 할 수는 없다. 경조증은 적절히 통제되었을 때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폭주를 방치하면 현실적 판단을 놓치게 되고 심지어 심각한 실패나 파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하이퍼마니아와 그 극단적 형태인 조증 사이에는 분명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증은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이다. 흔히 조울증 1형으로 분류되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반면 경조증은 기분이 고양되고 에너지가 폭발적이지만 아직 병적 수준이 아니기에 제대로 활용만 된다면 엄청난 생산성과 창의성을 가능하게 만든다. 실제로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이퍼마니아는 인구의 50% 정도가 어느 정도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이퍼마니아를 지닌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생산적이며 뭔가에 푹 빠져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체험한다고 말한다.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무한 낙관론에 가깝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혁신의 씨앗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치우치면 과소비, 무분별한 투자, 도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불안정성이 커지거나 실패로 인한 좌절을 심하게 겪으면 곧장 깊은 우울증으로 추락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어마어마한 성공 스토리 뒤에는 종종 극단적인 실패담이 함께 따라온다. 가령 1990년대 후반 미국 IT 붐 시절 수많은 하이퍼마니아적 기질의 창업가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마치 신경제가 무한히 성장할 것처럼 낙관했다. 그 결과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해 많은 이들이 순식간에 파산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해 마침내 다시금 거액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실패를 겪고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낙관주의와 초인적 추진력은 분명 광기에서 비롯되는 힘이다. 미국은 하이퍼마니아의 나라. 미국은 활력, 추진력, 지나친 낙관주의, 종교적 열정, 기업가 정신 등이 유난히 강한 나라로 꼽힌다. 놀랍게도 이것들이 하이퍼마니아의 대표적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이민자가 많은 사회일수록 조울증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특히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이민자의 나라들이 조중 발병률 상위를 차지하는 반면 대만이나 한국처럼 이민자 비율이 낮은 국가들은 조중 경조증 발병률도 낮다는 보고가 있다. 이민이란 그 자체로 엄청난 도전 정신이 필요한 일이다.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떠나는 것은 충동이나 과감한 결단을 전제로 한다. 하이퍼마니아는 이러한 충동적이고 위험도 무릅쓰는 성향과 잘 어울린다. 과거부터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보고 무작정 뛰어드는 추진력을 선보였다. 미국 토박이 역시 이런 이민자들과 섞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유전자를 갖추게 되었고 그 결과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을 일궈낸 것이다. 토크빌은 19세기에 이미 미국인들은 풍요 속에서도 편안하게 머무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쉼없이 서부에서 동부로,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며 실패를 해도 두렵지 않아 했다. 파산하더라도 모든 것을 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러니 대담하게 사업을 벌이고 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몰아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냈다. 미국 사회가 지닌 특징 중 하나는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대형 테러가 발생해도 쉽게 집단적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에 이어 90일 테러까지 겹쳤지만 미국 대학생의 59%가 여전히 자신이 언젠가 백만장자가 될 거리라 믿었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낙관주의가 과하게 작동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수 있지만 사회 전체가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을 놓지 않는 덕분에 새로운 도전과 창업이 끊이지 않는다는 장점도 명확하다. 이민자 출신이든 미국 토박이든 하이퍼마니아적 기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기회만 포착하면 순식간에 창업 대열에 뛰어들 수 있다. 그 덕분에 미국은 작은 스타트업 하나가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하는 꿈의 무대가 되곤 한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콜럼버스부터 대량 생산 시대를 이끈 앤드류 카네기, 대중 미디어를 일궈낸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개척자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 바이오 AI 분야에 떠오르는 별까지 이들은 종종 엉뚱한 선장들이라 불릴 만큼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세상을 앞서 나갔다. 크레이그 벤터은 인간 게놈 지도를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완성해 생명과학의 미래를 앞당겼다. 짐 클라크는 헬리콥터, 비행기, 보트, 자동차 등 속도가 붙는 것이면 뭐든 몰고 질주했다. 사업 또한 빠른 속도로 혁신과 창업을 반복했다. 떠날 때는 언제든 떠나버리는 그의 충동적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 광기에 가까웠지만 네스케이프 인터넷 골드러쉬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인물이 되었다. 이처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미쳤다고 생각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결국 성과를 내고 심지어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낸다. 문제는 이 광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쳤을 때다. 앞뒤 안 가리고 폭주하거나 무분별한 투자와 무모한 경쟁만 부추기면 도리어 큰 경제적, 사회적 파국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기가 없었다면 세상을 한 단계 더 앞으로 밀어붙이는 혁신은 훨씬 더디거나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 우리는 미친 기업가를 사랑하는가? 현대인들은 정상성만으로는 극단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새 체득했다. 인류가 필요로 하는 혁신, 예컨대 반도체, 인터넷, AI,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대담한 발명과 사업은 조금은 위험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히 뛰어드는 사람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정말로 미친 듯한 용기를 때때로 갈망한다. 순탄하게 조심조심 발전하는 사회가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이퍼마니아들의 무모한 도전이 끊임없이 역사를 움직여왔다. 이들은 종종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너무 급진적이다. 망상에 빠져있다. 대체 뭘 믿고 이런 일을 벌이는 거냐? 라는 이야기도 숱하게 들었지만 그 불같은 집념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수많은 혁신이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이퍼마니아적 성향을 지닌 창업가들은 행동에 옮기는 속도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 또한 평범한 시야를 훌쩍 뛰어넘는 비전을 가졌기에 한번 불이 붙으면 일사천리로 사업을 전개한다. 가까운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움직인다는 의지, 그리고 남들이 그건 될 리가 없어라며 고개를 흔드는 아이디어까지도 전방위로 시도해본다. 그 결과로 탄생하는 게 바로 이전에 없던 시장과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물론 사업에 실패해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주변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아넣는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이런 광기가 때로는 인류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강력한 동력임을 인정한다. 조금은 이상하고 뜨거운 열정을 지닌 기업가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들의 풍부한 에너지를 한껏 받아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현대 문명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딘 속도로 움직였을 것이다.
관계의 열정과 편집광에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의 파도로 밀어 올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공의 해안가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문장은 결국 하이퍼마니아적 성향의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보자는 선언이기도 하다. 절제된 관계는 곧 혁신의 불꽃이다. 사업가들이 겪는 무수한 흥망성쇠와 함께 우리는 이들이 세상에 던져주는 새로움을 존중하고 어떤 때는 사랑마저 보낸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감히 시도하는 이들에게 그대들은 미쳤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미친 열정이 선사할 미래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닐까. 끝없이 분주하고 조금 충동적이며 행동이 앞서고 열정이 솟구치는 이들, 즉 관계를 품은 기업가들은 늘 존재해왔다. 그들은 실패하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장에 뛰어든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설득해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버린다. 당신은 미쳤다는 말이 결국은 최고의 찬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창조적 가능성과 호기심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일 것이다. 늘 분주히 움직이고 미래를 열망하며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진정 관계를 자양분 삼아 달려나가는 이들, 그들이 있어야 세상은 더 빠르고 더 멀리 더 혁신적으로 전진한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